정치권 소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더불어시민당이 양정숙 당선인을 제명하고 고발키로 했습니다. 선거 전에 이 문제를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야당의 비대위 난항 상황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를 가결했지만 이게 어찌된 일인지 4개월짜리 비대위원장직을 의결하면서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맡을 명분이 없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대위원장이 단기 알바냐라는 미래통합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보시죠. 4개월 비대위에서 바뀔 거면 진작 바뀌었을 거다라는 얘기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어제 밤늦게까지 이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 취재를 직접 했는데 어제 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 출범 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통과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는지 여부에 대해서 단순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원입니다. 비대위 임기가 8월 말까지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어제 정족수 부족으로 바꾸지 못했죠. 결국 4개월짜리 비대위가 된 겁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일단 거부를 했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4개월짜리 비대위는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합당 지도부가 자택 찾아서 설득했지만 빈손이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포도주만 마시고 나왔다. 통합당에서는 오늘 최고위 열고 막판 조율할 예정인데 김종인 비대위가 좌초될 경우 내달 8일에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데 공백을 메울 전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뒷 배경에 차기 당대표를 노리고 있는 당 중진들이 이른바 의사결정 자체를 무마시킨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장성철 소장님. 당 중진들이 뒤에서 정말 손 쓴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정국위원회가 무산된 것은 조경태 의원, 김태형 의원, 또한 유승민 전 대표,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측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전화를 돌려서 참석하지 마라 라고 한 정황 증거들이 확인됐습니다. 그게 열렸으면 비대위의 임기가 8월 말까지로 못 박힌 것에 대해서 뜯어 고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원 부칙의 11조 2조 2항에 의하면 차기 전당대회는 8월 31일 전까지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수정하지 않고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4개월짜리 관리형 비대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관리형 비대위원장은 나는 안 하겠다라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입니다. 상임 정국위가 무산된 것 그 배경에 당 중진들의 그 같은 방해 공작이 있었다면 네. 이 당 중진들이 그걸 무산시킨 이유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면 내가 당대표 못 된다. 라는 계산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면요. 저 원내대표가 그냥 당대표 권한대행이나 비대위원장 겸임을 해서 관리만 해라. 그러고 8월 31일 이전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야 되는데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2등 했어요. 이번에 그러면 다른 중진들 없으니까 내가 나가면 1등 할 수 있다. 내가 예. 당권 먹을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한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예. 김태용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홍준표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년 3월까지 권한을 갖는 비대위원장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어쨌든 유승민, 홍준표 이분들은 이미 시효가 끝난 분들이다라고 규정을 내려버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쾌한데 본인들이 뜻에 맞는 당대표가 되면 본인들이 당권, 대권으로 가는 길에 상당히 유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권력구조에 대한 당 권력구조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당 중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른바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당 안팎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통합미래당이 선거에서 참패하고 네. 침몰해가는 배라는 비유를 많이 쓰는데 침몰해가는 배에 선장지기 욕심을 놨던 거군요. 그러면 이 당 중진들은 그렇죠. 그냥 본인들이 이제 앞으로 대선이 2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당 중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선을 앞두고 원내대표 해야지. 내가 대선을 앞두고 대권 주자로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 그러한 당내 권력 구조가 일순간에 개편될 수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70년대생 경제통,
830 세대가 당의 전면에 나서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중진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당의 세대 교체를 외쳤던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 개혁 방침에 대해서 당 중진들이 그건 동의할 수 없다라고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젊어지는 개혁에 대해서 중진들이 반대를 한다.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통합당에서나 기자들이나 다 위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자연인인데 내가 아니 나는 모르고 비대위원장제 얘기는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왜안 해요? 내가 들어갔어.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 나누실 텐데 아니 세상에 나한테 별로 나한테 내가 해줄 말이 없어. 임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나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무기력해진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의원 등이 어제 심야에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자택을 찾았습니다만 돌아오는 대답은 거절의 의사였습니다. 심재철, 김재원 두 분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포도 좀 마시고 왔습니다. 걱정하는 얘기들만 서로들 했습니다. 수락한 의사 표시도 전혀 없었고 거절하시는 의사 표시도 없었고 현 상황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이야기 많이 했고 와인만 세 잔 얻어놓고 왔습니다. 최고회의를 열어서 의논을 해서 당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